네, 오늘의 쉬운 이슈 읽어주기 주제입니다. 미국 IRA 세부 지침 발표, 우리 기업 한숨 돌렸나.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안, 어제는 약간 종목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오늘의 이슈를 더욱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주목을 했었던 그런 이슈였던 것 같은데 이 세부 지침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일단 세부 지침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새벽부터 굉장히 많은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잠깐이나마 우리 마음을 좀 설레게 했던 꽃잎들도 오늘 또 길바닥에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쉽긴 하지만 또 이렇게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가 싹 걷히면서 우리가 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잖아요. 네. 이 비가 지금 이 시장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라던가 불확실성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IRA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이 세부 지침이 발표되기 전에는 이 기업들의 대상이 확대가 되느냐 축소가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근데 이게 발표가 되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이 관련한 기업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도 어제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3월 31일에 이제 미국에서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발표 내용을 토대로 4월 1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RA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미국에서 먼저 발표가 되었던 법안인데요.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들을 담은 법안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자, 일단 그 당시에 발표된 내용들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 7,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세액을 공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법안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포인트는 세액 공제라는 포인트라기보다는 북미에서 생산된 이라는 이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조건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중국을 비롯해서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나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이 지원에서 좀 빠지게 됐고요.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나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나 미국이랑 FTA를 맺은 국가에서 사용된 것만 허용이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작년 8월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발표가 되고 당시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막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정부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업들 이거는 완전 악재다 이러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내부에 전기차 미국의 그 조립 라인이 없었고요. 코나 EV, 아이오닉 5와 같은 차종들은 또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완성차 업체들 당연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울상을 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그 법안이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미국에게 이런 것들은 좀 추가해달라, 빼달라. 그렇죠. 네.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드디어 3월 31일에 세부 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좀 요구들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세부 지침에 우리 정부의 이런 요구들, 간절한 업계 요구들이 좀 반영이 됐나요? 네, 이번에 이제 세부 지침과 관련해서 제가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도 구매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500달러였는데요. 이 네. 금액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최대 7,500달러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좀 금액을 나눠서 보자면 북미에서 제조하고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했을 때 3,750달러, 그리고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의 그 나라들 거기서 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했을 때 역시나 3,750달러를 이제 제공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이제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이제 21개국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랑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상에 따라서 이 체결 국가에 대한 범위는 조금 더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네, 배터리 부품이랑 또 핵심 광물마다 조금 다르게 또 구분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조금 지급을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배터리 부품이랑 핵심 광물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배터리 부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이 내용이 어쩌면 이번 IRA 세부 지침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극재랑 음극재를 포함한 일부 소재들의 이제 분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이제 양극재랑 음극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양극재에는 일단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를 또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양극재와 음극재의 구성 요소들을 과연 배터리 부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핵심 광물로 볼 것이냐 이거를 두고 굉장히 많은 초미의 관심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제 미국에게 이런 것들을 배터리 소재가 아니라 광물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양극재랑 음극재가 만약에 이제 배터리 부품으로 보게 된다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지 보조금이 나오는 형태가 되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는데 광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인도네시아와 같은 비체결, 그 B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한 그 광물도 한국에서 가공만 하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면서 요구들이 반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LG 엔솔을 비롯해서 뭐 SK온, 삼성 SDI는 역시나 이 세부 지침 발표에 한숨을 좀 돌리게 됐고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보통 니켈이나 코발트와 같은 이런 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부품 뭐 양극판, 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양극재랑 음극재가 광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거를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음극판, 양극판, 뭐 분리막, 전해질, 뭐 배터리 셀 이런 것들은 배터리 부품으로 이제 구분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이제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에서 제조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이게 안정화가 되면 오히려 이제 분리막이나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 중국 업체들의 북미 투자가 제한이 되면서 우리나라에게는 이 부분이 상당한 수혜로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조금 이익들을 좀 침해하거나 혹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다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또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첫 번째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두 번째로 어떤 부분들이 핵심일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핵심 광물의 이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미국 또는 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과 가공을 한 핵심 광물을 사용했을 때 3,750달러를 지급하겠다 이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비중이 2023년 올해에는 40% 이상을 미국이나 이제 미국과 FTA를 맺은 관계국에서 조달을 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매년 10%씩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2027년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상승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5년만 지나도 핵심 광물의 80%를 이제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관계국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그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안정화에 대한 수급과 관련한 것도 이제 우리 기업에서는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저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네. 바로 이제 해외 우려 기업에 대한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제 2025년부터 해외 우려 기업에 대해서 조달한 광물은 사용을 금지하고 또 이제 이 국가들에서 추출하거나 가공한 핵심 광물이 들어있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이 우려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이다라고 확실하게 뭐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어쨌든 지금 IRA 같은 경우가 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과 관련한 기업들은 대부분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2, 3년 안에는 중국산 광물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추는 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우려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미국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계획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세부 지침들이 좀 나오면서 한숨 돌리기는 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 측의 그런 미중의 패권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포지션을 취해 가야 될지가 상당한 우려감으로 좀 남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배터리 부품 비중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배터리 부품 비중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잠시만요. 네, 배터리 부품도 지금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좀 미국 내에서 조달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핵심 광물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에서 매년 10%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배터리 부품 역시 50% 수준이었고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년마다 10%씩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끝까지 갔을 때는 거의 뭐 비중이 100% 이상을 또 미국 측과 혹은 관계국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우려감도 약간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에 대한 비중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제 배터리 부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어서 이제 네 번째로는 완성차에 대한 최종 조립과 관련한 내용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앞서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에 전제가 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되거든요.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이 된 전제 하에 이제 핵심 광물이랑 배터리 부품 조건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이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 완성차 업체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약간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비중들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비중들도 살펴봤고, 그리고 최종 조립까지도 지금 그럼 미국에서 결국에는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럼 완성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현대차나 기아차, 아무래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자동차 종목들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은 어떤 행보를 앞으로 취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글로벌 완성차들 업체들과 함께 경쟁을 벌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에서는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장의 완공 기간 자체를 단축시키는 전략입니다. 앞서서 언급을 드렸지만 원래는 이제 2025년에 조지아주의 공장 전기차 공장이 네. 완성될 예정이었지만요. 이거를 좀 1년 앞당기자 하면서 2024년에 완공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이어서 두 번째 전략은 고소득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번 IRA 세부 지침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좀 제한했다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미국에서 이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연소득이 이제 개인은 15만 달러, 부부는 합산해서 30만 달러 이렇게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현대차랑 기아차에서 그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의 그 소비 정도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소비자들의 그 고소득층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좀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현대차와 기아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층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이 고소득층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좀 실천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차에게는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우회를 해서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들도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조지아 공장을 조금 더 당기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방법은 고소득 측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고, 네. 세 번째 방법도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가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상업용 리스 차량에 대한 판매 비중을 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일단 리스나 렌탈 전기차의 경우에는요, 조립 지역이 꼭 미국이 아니어도 보조금 7,500달러를 모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판매 비중을 현대차에서는 좀 대폭 늘려서 하겠다,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약 5%가 리스나 렌탈에서 좀 물량이 나와줬고요. 네. 이 5%의 물량을 앞으로 30%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현대차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위해서 이미 이제 지난 2월부터 현대차는 그 미국에서 전기차 전용 구독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볼브 플러스라는 구독 서비스도 함께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서비스가 개시가 되고 실제로 현대차랑 기아의 리스 판매 강화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제 국내 친환경차 판매 가운데서 렌트랑 리스 이런 상업용차 비중은 작년에 5%였는데요. 올해 1월에는 25% 그리고 2월에는 27% 정도 높아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친환경차의 비중까지 높아지고 있고 렌트나 리스 차량을 대해서 조금 더 공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업계들도 IRA 법안을 어떻게 요리조리 잘 피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세부적인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하는 점이 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물론 이제 다행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IRA 세부 지침에 우리 정부나 기업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평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기업들에서 제공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세부 지침에서 또 이제 핵심적으로 주목했던 부분이 첨단 제조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네. 이에 대한 세부안이 좀 빠졌다라는 게 약간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첨단 제조기업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을 할 때 1kW당 35달러 그리고 배터리 모듈까지 만들 경우에는 10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또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제도인데요. 이거를 세액공제로 할 것인지 뭐 현금으로 보조를 해줄 것인지 이런 뭐 형식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기간 또는 금액 한도에 대한 세부 법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살짝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현재까지 발표한 이제 미국 내부에서 생산 능력은 총 554기가와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보조금이 만약에 좀 현실화되고 구체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도 굉장히 큰 커다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제 중국의 배터리 제조회사인 CATL 네. 이 부분과 이 기업과 관련한 견제 내용이 사실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도 두 번째 아쉬운 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요. 아직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셀 업체에서는 조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CA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의 점유율이 약 14%, 배터리 점유율이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LG엔솔이나 뭐 SK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각각 18%, 10%, 8% 순으로 이제 북미 배터리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CATL에서 테슬라랑 합작해서 미국 텍사스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외신 봤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우회하면서 세부 법안을 좀 피해간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지금
짚어드리자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꼼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합작을 하는 거냐면 CATL은 기술력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지분에 대한 100%는 현지 업체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CATL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만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로열티를 가져가는 형식으로 테슬라랑 이렇게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미국 내부에서 또 시장에 침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CATL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난달에도 이제 포드랑 함께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협력을 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미국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거나 우회했을 때에 대한 또 견제도 분명히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라는 점들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확실히 뭐 미국 정부가 핵심 광물도 차단하고 뭐 부품 비율도 만들고 해도 뭐 기업들이 합작사를 만든다는 것까지 차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CATL도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좀 자기들이 이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IRA 세부 법안들이 나왔어요. 그럼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도 좀 오르고 있고요. 지금 거의 상승세가 멈추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증권가 시각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3월부터 2차 전지 거의 뭐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던 게 2차 전지 관련주였잖아요. 그러면서 워낙에 2차 전지주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고평가되고 이제 물량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세부 법안이 발표가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안도감에 어제도 또 이제 오늘도 일부적인 추가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증권가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얘기하는 증권사들도 많았고요. 또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에 대한 목표 주가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이런 관련 종목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이제 IRA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내용들을 좀 짚어주셨고요. 저희 앞으로 또 토마토 증권통 여러 가지 방송들을 보면 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은 다양한 전문가분들께서 짚어주실 테니까요.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희님을 통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안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핵심 광물 혹은 핵심 부품 배터리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머릿속에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에 좀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한 수혜주, 피해주는 어떤 것일까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이었습니다.